옛날 옛적 한국에 양평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졌고, 그 강에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양평강이라고 불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강은 마을의 중요한 생활 자원이자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을 길어 집안일에 사용하였으며, 강가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양평강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보물에 관한 것이었다. 이 보물은 마을에 엄청난 행운과 번영을 줄 수 있다고 전해졌지만, 그 위치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강의 신령이 이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용우는 강가를 산책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그는 물살이 유난히 맑고 반짝이는 한 지점을 발견했고, 그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물속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르더니 그 빛은 곧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양평강의 신령이라며 용운에게 다가왔다. 신령은 용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강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신령은 용운에게 강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강이 소중함을 일깨워줄 사명을 부여했다. 또한 신령은 용운에게 강의 보물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용운은 신령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강의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긴 여행 끝에 용우는 드디어 영험한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신 보석과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용우는 그 보물을 마을로 가져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보물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았고, 양평강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도 양평강의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해졌으며, 마을은 번영과 화합을 얻게 되었다. 용우는 신령의 부탁을 완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양평강과 마을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의 중요성을 알리며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양평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는 넓게 펼쳐진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의 숲으로 불리웠는데, 잊혀진 옛날의 기억들과 사라진 동물들의 영혼이 이곳에 모여든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고창 마을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용감한 소년 민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살의 민수는 매일 저녁 마을 외곽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나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민수는 집에 보탬이 되고자 어렸을 때부터 일손을 보탰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민수가 숲에 들어가 나무를 모으고 있었을 때 숲속에서 낮게 울리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신비롭고 아름다워 마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피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민수는 맑은 개울가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주변에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빛들이 춤추고 있었고,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곧 노인의 연주에 매료되어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노인은 연주를 멈추고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알려다오. 민수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진정한 마음은 이 숲을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이 피리를 불어 내가 너를 도와 주도록 하겠다. 라며 반짝이는 대나무 피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피리를 받자마자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숲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민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민수는 여전히 고창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이 말라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피리를 떠올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를 불자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제서야 민수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깊이 존중하며 그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결국 숲의 전설은 고창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창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그 숲을 찾아가 민수와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고창의 대나무 숲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전설로 남았으며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에는 지금은 사라진 신비한 정원이 있었다. 그곳은 구름 속 궁전이라 불리웠는데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이 정원은 구름으로 가득 차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주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식물들과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정원의 문은 아무나 열 수 없었다. 그 문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허락된다고 전해졌다. 김수진이라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소녀가 서울 북촌에서 살았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길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힘들어 보였다. 수지는 곧장 다가가 그의 짐을 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다. 노인은 길을 걷는 동안 수진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구름 속 궁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정원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원문의 비밀호를 알아야 하네.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일세 라고 노인은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수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 꿈속에서 세 마리의 신기한 동물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정겹게 인사를 했다. 첫 번째 동물은 윤기가 도는 흰 토끼였고 두 번째는 찬란한 깃털을 가진 다채로운 새, 그리고 마지막은 알록달록한 비늘을 가진 작은 물고기였다. 그 동물들은 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찾아봐라고 속삭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진은 그 꿈을 곱씹었다. 그녀는 그 단어가 무엇일지 생각하다가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랑과 자비로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였다. 며칠 후 수지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나러 가던 길에 우연히 숲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 노인이 말하던 구름 속 궁전의 입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문 앞에 선 수지는 조용히 자신이 찾아낸 암호를 속삭였다. 그러자 문이 서서히 열리며 신비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정원은 꿈속에서 본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수많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신비로운 자연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정원의 끝에는 우뚝 솟은 하얀 궁전이 있었고 수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비밀 정원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즐거움과 평안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구름 속 궁전은 오늘날까지도 서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전설의 장소로 남아 사랑과 순수함을 찾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인 양산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인 지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신비함을 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는 친구들과 함께 양산의 멋진 산 중 하나인 천성산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천성산 정상에 도착하자 지훈이는 반짝이는 바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바위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회색 돌과는 달리 황금빛이 나는 신비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그 바위에 손을 대자마자 지훈이는 갑자기 눈앞이 번쩍이며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알 수 없는 마법의 숲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눈앞에는 키가 크고 재미있게 생긴 늑대 소녀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루나였답니다. 루나는 지훈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 너는 이곳에 처음 온 것 같아. 날 루나라고 해. 내가 이 숲과 이 세계를 안내해 줄게. 루나와 지훈이는 함께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말을 하는 동물들, 스스로 빛을 내는 식물들, 그리고 놀라운 마법의 폭포까지 모든 것이 지훈이의 상상력을 넘어서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훈이는 루나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지훈이는 루나에게 자신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루나 역시 이곳의 전설과 마법에 대해 지훈이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재미있고 신비로운 세상이었지만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루나는 지훈이에게 황금빛을 띤 작은 돌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돌은 우리 우정의 증표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돌을 사용하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릴게.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루나를 뒤로 하고 지훈이는 바위를 통해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지훈이는 무사히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갔지만 이번 모험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자연과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훈이는 밤과 후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탐험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루나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나날을 보냈답니다. 비록 두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훈이는 언제든지 황금빛 돌을 통해 루나와의 우정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